이른 시간부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네요. 오늘 날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재웅이라고 하고요. 두각학원에서 현재 중3 정규 실력반 진행하고 있는 수학 강사이고, 오늘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제 수업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머님들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얻어가는 내용이 한 가지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내용을, 제 수업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님들이 좀 받아갈 만한 내용들을, 한두 가지씩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 이제 작년에 대성화학원에서 이제 두각학원에서 진행한 공개 선발 오디션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 결선에 올라서 현재는 두각학원에서 중3 정규 그리고 고2 정규반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진행할 목차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뭐, 대입 개편안이나 아니면 이 수학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 지금 이미 한 12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 공통수학 1, 2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통수학 1, 2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대수 들어가는 차례가 되는 건데, 잠깐 중간고사 내신 대비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 이후 이제 진행되는 5월부터 진행되는 강의에 대해서 소개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입 개편안 그리고 이 과목별 비중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수학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고, 이게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었지만 사실 이제 대입 개편안 정도가 정리가 된 것이지, 대입 전형 자체가 완벽하게 이제 확정 발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제가 이제 요새 수업 준비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대입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대입 전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과목별 비중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려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내신이나 수능에 대해서 상대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고, 사실 내신이 5등급제다 보니까 상당 부분 완화되긴 했지만, 요 동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등급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1등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10%까지가 되는 건데, 10%면 기존의 2등급 정도의 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2등급의 비율이 사실 요 동네에서는 그마저도 거의 최상위권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동네에서는 1등급을 받는 게 사실 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완화되었고, 물론 이제 대치 지역에서도 10%라고 하는 비율이 기존의 4%보다 훨씬 이제 뭐 넉넉한 비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그렇게 만만한 비율은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에서 내신이 1등급을 받아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내신은 여전히 많이 타이트한 존재다라고 요 동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확대시켜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수능이 9등급제다 보니까 수능이 조금 더 변별력이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가 아직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정확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차후에 어떻게 대학교가 반응을 하고 입시 선발을 할지, 아이들의 선발을 갈지를 좀 두고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수령이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배점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아주 뭐 구체적으로 이제 몇 %까지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확대를 하겠다라고는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특히 이제 학년이 어리고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 보면 서술형이 이제 개발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통 이제 왼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서술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뭐 여기 있었다가 저기 있었다 하면서 이제 또 구분이 안 가는 이런 학생들도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습관을 잡아주는 편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논서술형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과목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 수능에서 이제 미적분이 완전히 빠져버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분 2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목에 대한 정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공통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기존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에 해당하는 게 공통수학이고요. 수학 1이 대수, 그리고 미적분 1이 현재 수학 2고요. 그 다음에 확통은 똑같고 미적분 2가 지금 현재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계열 학생들만 하는. 그래서 지금 수능에서 완전히 미적분 이 2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확통까지만 해서 지금 기존 문과 과목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입 개편안까지 나온 것을 놓고 봤을 때 아직 대입 전형이 나온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수학학습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드려 볼게요. 수학은 일단은 이 진도에 특히 중학교 이 학생들, 자녀분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진도의 속도에 상당히 민감해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어디까지 했다, 뭐 옆집 아이는 어디까지 했는데 우리 집 아이는 어디까지 못했다더라, 뭐 하면서 굉장히 좀 민감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공통수학을 보통 몇 번 했냐라고 물어보면 한 3번 이상 했다. 내지는 2번 했다. 최소한 2번 정도는 돌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학 1, 2도 현재 지금 중3 학생들이 최소 1번에서 좀 많이 학생들은 2번 또는 3번 요 정도 선행을 이미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3번이 했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고 2번 내지는 1번 했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꼭 3번 했다 하는 학생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1번 또는 2번을 했는데 약간 알짜배기로 한 친구들 또는 3번을 했는데 조금 그냥 속도형으로 빠르게 나간 친구들 보면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을 한 학생이 오히려 잘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진도 나가는데 급급해 하시면 안 된다. 물론 많이 나가고 빠르게 나가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근데 그 속도를 신경 쓸 뿐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의 내실 있게 이 내신이 선행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현행을 확실히 하는 거고 현행 이상의 여유가 있으면 선행을 하는 건데 다만 이 선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선행 들어가기는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을 보면서 나는 1학년인데 나 2학년 내신 수학 1 진도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선행의 여유는 보통 방학 때 조금 생기는 거고 학기 중에는 현행 내신 준비에 아주 급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행 이상의 여유가 있다면 선행을 하는 거 좋은데 선행까지는 사실 중학교까지 어느 정도 욕심을 내주시는 것이 분명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어머님들 막 조장하거나 그러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요 동네 내신 딴다는 게 사실 선행을 안 하고 나서 현행부터 따라가서 내신을 딴다는 건 거의 매우 힘든 얘기입니다. 너무 경쟁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선행을 좀 당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기 중에는 특히 이제 내신에 집중한다. 이런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고요. 내세술은 문항이 확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각 과목이 결국은 이 내용 없이 그냥 결과만 들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서술형이 확대된다는 건 그만큼 이제 과정을 어느 정도 밟고 나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결론 위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라고 하는 이 결과론적인 얘기를 위주로 해서 좀 내실 없이 공부하는 것이 좀 많이 위험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목별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공통수학 1, 2가 일단은 1학년 내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어느 정도 잡아드리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통수학 1, 2가 조금 현재 오래됐고 좀 약간 불안한 상태인데 아직 미적분 2를 옆집 아이는 미적분을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집 아이 지금 대수에서 허덕이고 있네 말하면서 미적분 투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방향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공통수학 1, 2가 아이가 좀 자신이 없다 아니 만약에 한지가 좀 오래됐다 아니면 자신이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너무 이 진도 나가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사실 이 공통수학 1, 2를 다시 한번 잡아주는 편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내신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이제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도 간혹가다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정시파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공통수학 1, 2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학년 순서대로 이렇게 이 중요도의 순서를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례적인 것은 물론 이제 어머님들 자녀께서 문과 계열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겠고 이공 계열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일단은 확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능에 미적분 자체가 아예 빠져버리다 보니까 미적분투하고 기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학교에서 사실 어떻게 반응할지를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역시나 내신입니다. 내신에서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공계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미적분투에 대한 또는 기하에 대한 이 심화수학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공계열 희망하는 학생 또는 최상위권 학생일수록 아무래도 안전하게 가는 게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미적분투 또는 기하까지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그래도 확통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나. 왜냐면 수능이 확통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 중3 수학 학습 전략까지 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제 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제 수업은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통수학 1, 2에 대한 이 진행이 끝난 상태고 5월 3일 금요일부터 해서는 그러니까 내신 기간이 끝나고 나서부터 대수로 들어가는 진도 과정입니다. 실력반이고요. 실력반이다 보니까 아예 처음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진 않고 입반 테스트도 있습니다. 아예 처음으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한두 번 정도 그래도 기본 문제 정도는 푼다라고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월요일 금요일 수업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 몇 번 다시 드리겠지만 수업 전후 그리고 주말 오후 토요일 일요일 둘 다에 대해서 클리닉을 준비해놨고 이 클리닉을 전부 다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주 2회가 아니라 주 3회로 인지를 하셔서 자꾸 우리 아이 뭐 과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자꾸 이제 수학 가지고 주말까지 부르기가 그렇지만 아무래도 클리닉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 3회 정도로 인지를 하시고 주말 중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클리닉까지 해서 3일로 구성해 두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교재 자체는 자체 교재로 운영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유형 문제보다도 실력 문제의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넣어놨었습니다. 아무래도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두 번에서 많이는 3번 이상까지 하는 학생들이 제 수업을 수강했기 때문에 실력 문제 위주로 해서 실력 문제라고 하면 고정의 투스텝 내지는 뭐 블랙라벨 또는 그 이상 교육청 4점짜리 킬러 문항까지도 어느 정도 다뤘고, 근데 이제 수학 1으로 비슷한 난이도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한 번씩 쉬는 시간에 와서 선생님 수학 1은 근데 조금 제가 그 정도로 자신이 없는데 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는 조금 더 유형의 비중을 늘려서 실력을 많이 다루긴 할 건데요. 유형의 비중을 늘려서 거의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약간 버거울 수 있겠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 중에선 좀 수학적인 감이 많이 좋은 친구들 기준으로 또는 한두 번 했다 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이 난이도가 딱 맞는 이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정도가 한 150문제 정도 분량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사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주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에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정도 위에 있는 문제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센 B단계나 고정의 2스텝 정도를 해서 제가 과제를 구성하는 이유는 이 과제 자체에서 애들한테 이제 유형이 정리가 잘 되지가 않으면 뭐 진짜 죽도 밥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 유형 문제 위주로 해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학생 수준별로 추가 자료를 활용한다니까 제가 숙제를 보통 스텝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배부를 하는 편입니다. 스텝 1, 2, 3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의 이 퀴즈나 아니면 이 클리닉 시간에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너는 스텝 1, 2까지만 풀어라. 아니면 너는 스텝 2 그리고 3까지 풀어라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차등으로 숙제를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 입맛에 맞게 또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난이도의 숙제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커리큘럼 때문에 아주
아주 고무리를 많이 알았는데 지금 이 변화하는 교육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말고사 전까지 해서 대수가 들어가게 될 거고 기말고사 내신 기간도 3주 정도 설정을 해 둘 겁니다. 그래서 내신도 같이 병행이 되는 병행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이제 이 6월 초까지 해서 대수 수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월 둘째 주부터 해서 이 내신 준비 기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말고사 내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미적분 1, 현재 수학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월부터 12월 이 4달의 9, 10, 11, 12 4달의 기간 동안 2과목 정도를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확률과 통계는 봐야 된다고 봤고요. 아무래도 수능에 들어가는 상대적으로 지금 위치가 많이 올라간 이 과목이기 때문에 확통은 진행하려고 봤고 미적분에 대한 얘기가 약간 고민스럽긴 한데 일단은 미적분의 기본 그러니까 지금 절대평가 그 내신으로 갖고 내신을 위한 이 과목이 돼버렸고 수능을 위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어떤 미적분의 정도가 엄청나게 심화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해서 진행이 되진 않을 거고요. 기존보다는. 그래서 기존보다는 이 아무래도 이 상대적인 위치가 좀 내려갔다 보니까 아주 어렵게 진행하지는 않겠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쌤 한 B단계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 반응하는 입시가 반응하는 요소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서 어느 정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일단 짜놓은 건 이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 네, 수업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사실 제가 전에 진행했던 이 설명회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유튜브에 제 수업 영상 짤막하게 몇 가지를 올려놓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공개 강의로 설정해 놓은 것이 있고 수업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설정을 해뒀는데 공개로 설정해 둔 곳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친구들이 와서 댓글들을 남겨주더라고요. 그 댓글들 중에서 제 수업을 아무래도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 수업을 가장 이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차근차근 알려주는 편입니다. 저는 수업을 막 급하게 진행하는 편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난 괜찮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괜찮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당황스럽다고요. 제가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건지 좋아야 되는 건지 약간 혼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에 수업에 자신이 있는 강사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있었던 사실 이 공개 오디션에서 그 정도까지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강의에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의에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당위성이 가장 핵심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당위성이 없으면 그거는 제 풀이가 되는 거고 저의 멋있는 풀이, 저의 이 뛰어난 머리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 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수업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이 뛰어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결국은 끌어올 수 있게끔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직접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왜 이렇게 풀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이 가야지 학생들이 결국은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시험장에서 이 풀이들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저를 잘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에서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나 사실 이 문제 많이 고민했다. 아니면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거든요. 제가 실수하는 부분도 가감없이 전부 다 얘기해 줍니다. 나 이런 거 실수해서 나 사실 이거 하나 틀렸다. 왜 틀렸는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틀린 부분이 학생들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 또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부 다 읊어주면서 학생들이 그 풀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유형별로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내신 진행하고 있지만 그냥 유형별로 풀이 다 외우면 됩니다. 중학교 수학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학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 뚫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신유형이 나왔을 때 또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가 잘 되질 않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수학부터 해서는 신유형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했던 습관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결국 개념 하나 가지고 뚫어내는 연습을 지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실 이제 학교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게 거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변형되는 경우도 많지만 꼭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개념을 가지고 뚫어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교재 같은 부분은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을 안 들어주면 서운하더라고요. 애들 쓰기 바빠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들, 제가 하는 판서들을 열심히 쓰기 바쁘서 제 말을 못 들어주면, 제 말을 이렇게 흘려듣는다면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깔끔하게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부분은 전혀 필기가 거의 필요 없게끔 이 교재, 이 개념적인 부분은 특히나 다 써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 같은 경우도 각 문제마다 결국은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각 문제마다 이게 이제 예제가 되겠고 실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력 문제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무엇이 중요한 요소인지, 어떤 발상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지, 이런 요소들을 담아서 학생들이 결국은 혼자서 사실 집 가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복습이 가능하게끔 교재를 좀 상세하게 구성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교재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업 전, 그리고 수업 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오후. 사실 요새 내신 기간이라서 애들이 클리닉 시간에 워낙 주말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오전까지도 시간이 돼가지고 일요일 오전도 요새는 추가로 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시간 되는 대로 와서 이 클리닉 참여해라 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이 클리닉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무조건 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할 때도 사실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신뢰가 높지가 않아서 애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있으면 문제를 맞았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많이 뭐 벅벅 써놨다 뭐 내지는 좀 고생하고 있다 이런 눈치가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클린 시간에 앉지를 않습니다. 제가 살이 안 찌는 것 같은데 그래서 클린 시간에 앉지를 않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막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가서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특히 조금 소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뭐 모르는 거 있어도 제가 앉아있고 직접 나와서 질문을 해야 되면 애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고 나 질문하는 모습 보는 것 같고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가 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좀 막혀있는 부분 이렇게 끄집어내서 내지는 풀고 있는데 왜 좀 산으로 가고 있다. 이거 시간 한 10분은 버릴 것 같다 하면은 적절히 끊어주고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정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를 끝까지 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이가 직접 생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야 이거? 요 정도만 던져줘도 애들이 이제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이 피어오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클리닉을 제가 직접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좀 끌어낸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공통적 원투 범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적 테스트 그리고 누적 숙제, 그러니까 현재 진도 제가 대수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수 진도 한 80% 정도 나간다 치면 누적 진도, 그러니까 공통적 원투 범위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 소수를 해서 20% 정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 수업 이 클리닉 내용이나 아니면 테스트 점수, 복습 영상 이런 거 드리는 것 또는 카톡으로 질문 시 사진 또는 영상으로 수업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퀴즈를 매 수업 보고 있고요. 퀴즈 또한 비슷합니다. 현행 진도 한 80% 그리고 공통사 원투에 해당하는 누적 진도 한 20% 정도 진행할 거고요. 제가 퀴즈를 풀어줄 때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풀어주기보다 보통 진짜 어려운 문제 있었으면 풀어주고요. 풀어주기보다는 이 손필기 자료를 배부하면서 아이들이 오답을 이 손필기 자료를 보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요.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에 대한 단서를 좀 달아놓고 답은 달아놓지 않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좀 얄미울 수 있는데 문제에 대한 단서를 보고 직접 자기 손으로 답을 내는 연습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주마다 이제 오답을 누적해서 매주 개별 오답 노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지금 이 설명회에서 어머님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이들한테 보이는 모습이랑 어머님들한테 보이는 모습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맛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무료 특강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목요일 제가 이제 5월 3일부터 해서 대수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5월 2일 목요일 하루 앞서서 한 2시간 정도 이 수업이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맨 처음에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님들이 이 시간 동안 그래도 이 시간 내셔서 오신 건데 얻어가는 내용이 그래도 한 가지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이 수업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2시간 수업만으로도 물론 제 수업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자리가 되겠지만 2시간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얻어가는 내용이 있게끔 좀 내용을 밀도 있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원래 이제 대표 부분을 특히 지수함수, 로그함수 부분을 이 한 번 정도는 익혀두고 오면은 가장 좋을 거고요. 만약에 한 번도 익혀두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는 따라올 수 있게끔 구성해 두었으니까 한번 아이들 보내주시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얘기하셔서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매년 가르치다 보면 저는 이제 고3 학생들까지도 가르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수능 보고 성인이 되고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이 시점에서 중3 때 어느 정도의 이 레벨을 맞춰놓느냐가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동네는.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거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